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 그리고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작가 종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림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제가 그림책을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림책 보는 것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책들, 그리고 또 감동을 느꼈던 책들, 이거는 특이한 발상이다 라고 느꼈던 작품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추천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외국 작가분들의 책을 위주로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작가분들의 작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본 작가분들의 작품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바로 외국 작가분들의 책을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앤서니 브라운의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뺐어요. 하지만 이 책도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그림책에 관한 저의 편견을 깨준 책이에요. 그 전에는 그림책? 그거 애기들이 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거는 오히려 어른들이 읽었을 때 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6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 그럼 조금 오래된 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쿠키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행복, 만족, 용기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비유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용기라는 건 이런 거였어. 나는 용기를 낸 적이 있나? 혹은 맞아, 만족스럽다는 거는 이런 거야.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한 소절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의 그림책 강의를 들었을 때 만들었던 책갈피예요. 여기 책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만족스럽다는 건 너랑 나랑 둘이서 쿠키 하나씩 들고 계단에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만족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삶이란 뭘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막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 책을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첫 번째로 골랐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다이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구매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전에 서울 국제 도서전이 있었죠. 그 도서전에서 제가 구매한 책이에요. 호아킨 캄프라는 분이 글과 그림을 모두 그렸고요. 노는 날 그림책, 여기 출판사 직원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작가분이 원래 색연필을 위주로 색연필인가 아크릴인가,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재료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다가 마카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마카라는 게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 미술 재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 책은 감동이 있다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게 수영장이라는 게 다 안전한 안전요원분들이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뛰어내릴 때 그 순간만큼은 무서운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깊이도 당연히 제 키보다 낮은데 그 찰나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을 너무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 두려움을 느낀 순간을 작가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구나.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시면
반복적인 구도가 등장을 해요. 이 구도와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 재치 있게 반복되면 지루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틀린 장면을 찾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장면들이 틀린지 찾아보는 것 자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서 높이서 뛰어내리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극복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점프를 하게 됐는지 뛰어내리게 됐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회색 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현대 어린이 미술관인가? 제가 첫 번째 브이로그 영상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본 상을 받으셨던 엄청난 작가님인 거죠. 그분의 전시를 보고 너무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한 책이에요. 저는 먼저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전시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어요. 이 작가분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자기가 상상했던 아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뭐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그런 어떤 자신의 경험이 녹아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회색으로 태어나요. 마르틴이라는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회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색깔이 있는데 이 친구만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도 회색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남들이 무서워하는 순간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남들이 감동하는 순간에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죠. 하지만 마르틴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작은 힌트가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회색 아이에서 풍성한 색깔이 있는 그리고 중요한 마음까지도 색깔이 있는 아이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건 어떤 작가분의 실제 경험담이 작품으로 풀어졌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장면을 꼽자면 근데 가장 좋았던 장면은 너무 스포일러일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독특해요. 어떤 그림이 뭔가 붓으로 마구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이 작가분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비움이라는 책이에요. 뒤에 써져 있는 글씨를 읽어드리면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새로운 신호를 만나보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비울수록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뭔가를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맛있는 사탕을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먹고 싶고 또 하나를 더 먹고 싶고 또 뭐 반짝이는 보석을 갖고 있으면 그거랑 또 다른 보석도 갖고 싶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책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펼쳤을 때 이런 나무결 있잖아요. 나무결에 있는 문양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나무결이랑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나무결이 동일해요.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이고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결을 보면서 저도 가끔 저거 모양이 약간 고래 같네? 혹은 뭐 고양이 같네? 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무의 그 결 형태 자체가 묘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되게 절묘하게 잘 찾았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을 너무 절묘하게 잘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비워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봄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너무 지금 가져온 책들이 너무 많은데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이 책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나톨의 작은 냄비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아나톨의 작은 냄비 애니메이션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책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나톨이라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냄비가
냄비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 몸에 냄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냄비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되게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냄비를 맨날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니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나톨이 자신에게 붙어있는 냄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 책은 그림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경도 보시면은 흰색이고 깔끔한 뭔가 드로잉? 귀여운 드로잉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조금 그렇게 귀엽고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아나톨 같은 냄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사람마다 본인이 원치 않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냄비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나의 냄비를 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인데 책은 조금 밝은 배경에 밝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가볍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네, 5권 추천해드렸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추천해준 책은 이렇게 5권입니다. 앞으로 추천하는 영상을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